네, 하늘 멘토님께서 박하늘 멘토님께서 러너를 위한 식단 및 영양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 멘토님 준비되셨나요? 오디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예, 네, 제가 지금 근무 중이라, 네, 다른 직원들도 있어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러너를 위한 식단인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렵고,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러너분들이 먹는 거를 조심하시고 잘 챙겨 드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쉽게 설명을 해놔서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고, 저는 나중에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DM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웨이트를 하면서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언제든지 저한테 따로 뭐 DM을 주셔도 되고 밴드에 남겨주셔도 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좀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서 저랑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일단 넘겨주시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자기의 기초 대사량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인바디를 측정할 수 있으면 인바디를 측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볍게 기본 공식을 통해서 자기의 기초 대사량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남성분들은 운동을 좀 하시는 편이다 싶으면 기초 대사량이 한 1700, 1800 정도 나오실 거고요. 좀 낮으신 분들은 1400, 1500. 여성분들은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1000, 한 5, 600, 뭐 운동을 좀 덜 하신 분들은 1200, 300까지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고 인바디 측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기초 대사량을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제일 먼저 그냥 알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70kg, 175cm, 30세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1696, 여자분들은 55kg에 160, 이게 지금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 대사량이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일단 제일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고요.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보통 4대 4대 2로 많이 가져가세요. 10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체지방률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체지방률이 13% 이하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3이 되고 단백질이 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변동은 있어요. 근데 남자 평균이 대부분 체지방률이 13에서 17 정도 되다 보니까 4대 4대 2 비율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좀 많아지고 단백질 양이 줄어들어요. 이것도 체지방률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보통 6대 3대 2 아니요 5대 3대 2 아니면 7대 2대 1 이 정도가 제일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금 유산소 운동에서는 이렇게 비율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어떻게 보면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야 몸에서 찢어진 근육들의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그런 것 때문에 단백질이 좀 많이 필요한 거고, 러닝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단백질보다는 근육을 키우는 그런 목적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몸에 넣어줌으로써 그걸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탄수화물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주시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 러너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회하시기 전에 뭐 훈련하시기 전에 하는 식단 같은 건데 식사는 보통 3시간 전에 마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 탄수화물이 몸에 저장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식사는 3시간 전, 그리고 뭐 커피는 30분 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아드레날린을 상승시키고 이게 지금 보면 블랙 커피 같은 경우는 혈중 농도가 오르면서 아드레날린 상승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글리코겐 사용을 줄여서 피로도를 낮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유산소 운동하기 전엔 정말 좋은 거지만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커피를 마심으로써 더
이렇게 안 좋은 뭐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두통이 올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네, 운동하시기 전에 커피를 한 잔씩 드셔주는 게 좋고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드시는 게 더 좋고요. 튀김이나 섬유질 나름 음식은 다 아실 거예요. 나름 음식 같은 경우에는 탈이 날 확률도 있고 튀김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도중에 네, 오히려 이렇게 뭐 좀 속이 뒤집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토 유발 증세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질 같은 경우에는 먹고 저희가 아는 고구마나 바나나인데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은근히 그 러닝 하시기 전에 바나나나 고구마를 또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바로 섭취하고 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먹자마자 바로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이제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몸에 빨리 체내에 흡수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말을 편하게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드는 복통을 유발을 해. 그런 거기 때문에 식사는 3시간 전에 좀 급하시면 2시간 전까지 저는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훈련 중간인데요. 중간에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분 섭취, 탈수 예방 목적으로 수분 섭취를 하고 당분 섭취를 하고 당분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유지가 되면서 근손실을 예방을 많이 막아줘요. 뭐 뛰면 근손실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어떻게 보면 웨이트와 러닝은 뭐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손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매일같이 막 10kg, 20kg씩 매일 유산소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솔직히 오히려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당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효를 증가시켜서 근손실이 조금이라도 덜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고요. 뭐 10km 같은 10K 같이 짧은 거리 같은 그런 이제 단거리라고 해야 되겠죠? 10km 단거리? 10km 정도는 솔직히 뛰는 동안에 당분 섭취가 불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수분만 섭취를 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 영양 보충을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프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꼭 중간에 당분 섭취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지금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훈련 직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훈련 직후에 수분을 빠르게 좀 섭취를 해주시고요. 보면, 네, 이게 수분하고 영양소에 집중을 안 하면 근육통과 탈수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러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음료나 당분이 높은 음식을 먹어서 혈당을 빠르게 높여주는 게 네, 일단 몸에 제일 좋고요. 고지방 음식 같은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서 저희한테 음식을 주잖아요. 뭐 샌드위치도 주고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고지방 음식이 아니에요. 바나나도 그렇고 근데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오는 거를 방해를 해요. 빠르게 탄수화물을 먹어서 몸에 당분을 높여주고 빠르게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고지방 음식이 그걸 방해하고 이제 오히려 소화를 더디게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자마자 고지방 음식을 먹는 건 추천을 하진 않고요.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는 빠르게 수분하고 당분, 그다음에 탄수화물 정도,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다 먹고 난 후에 시간이 2시간 이상 정도 지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탄수화물이 몸에 흡수가 되고 혈당이 오른 상태에서는 고지방 음식을 먹어도 전혀 무관하고요. 그래서 훈련 직후에 바로 피자, 치킨 이런 걸 먹는 거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네, 아까 얘기한 걸 정리하는 거예요. 4대 4대 2, 7대 2대 1 이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시고 이 러닝 유산소에 보시면 7대 2대 1로 돼 있는 게 탄수화물이 7이잖아요. 이거를 글리코겐을 축적시켜서 그걸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은 건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키토제닉 식단 뭐 이런 것도 탄수화물을 뭐 먹고 막 얘기하는데 지방을 뭐 많이 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비율 자체가 좋지 않고 7대 2대 1로 해서 탄수화물 수치 높여놓고 이걸 이용하면 러닝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카보로딩을 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체내에 축적시키는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훈련 전에 식사 3시간 전 튀김 섬유질 나름식 저는 나름식을 워낙 좋아해서 나름식을 먹기도 하지만 절대 비추천하는 건 저는 섬유질. 네. 뛰다가 고구마 같은 거 먹으면 진짜 고구마를 평상시에 자주 드셔서 소화가 빠르지 않다면 분명히 복통이 올 확률이 네, 높습니다.
그다음에 훈련 중에는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수분을 섭취해 주시고 그 훈련 양이 길다면 중간중간에 당분을 섭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훈련 후에는 수분과 당분으로 빠르게 혈당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고지방 음식을 드시는 걸로 수분과 당분을 먹자마자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에 방해가 된다.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끝인가요? 예, 네. 하늘 멘토님 수고 제가 많으셨습니다. 네, 네, 말씀해 제가 주세요. 이제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웨이트나 러닝이나 뭐 운동이나 제가 웨이트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러닝을 하고 있지만, 먹는 게 많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운동량도 너무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면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딸 때 보면, 뭐, 운동하고 식단하고 휴식은 뭐, 4대 4대 2다. 3대 5대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먹는 거에 더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운동은 3이면 식단은 5. 근데 그거는 이제 단지 근육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몸의 균형을 위해서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네, 뭐 운동하는 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단하고 영양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오늘 이 OR원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가서 봤는데 러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웨이트는 어떻게 보면 더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식단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뭐 식단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아니면 근력 아니면 뭐 러닝을 하는데 뭐 너무 근육이 빠지는 것 같다라든지 뭔가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DM을 길게 장문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근무 때문에 빠르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늘 멘토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